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의 기본 구조인데요. 파견 사업주가 사용 사업주한테 돈을 주고 근로자를 파견하게 되면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지만 사용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파견법의 기본 구조인데요. 도급 같은 경우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도급 계약을 해서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는데 수급인의 고용관계, 지명령을 유지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근로자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수급인의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근로자를 지명령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을 위반하면은 파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는 수급인 등과 도급인 등 사이에 체결된 어떤 형식에 관계없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첫째,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 둘째, 도급인 등 사업에 실질적인 편입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인사노무 관련 결정, 관리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파견법 위반 여부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가이드라인에 도급 사업주의 준수 사항도 있는데요. 도급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황산물산 등 같은 경우에는 도급 승인을 받고 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있는데요. 이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직접 근로자를 지휘, 감독, 명령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파견법과 관계없이 근로자 파견이 대상되는 업무는 컴퓨터 관련 업무, 특허 전문가 관련 업무, 연극, 영화, 방송 관련 전문가 업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건물 종사자, 청소 업무, 배달 운반,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이렇게 해서 이 파견 대상 업무가 있으니까 이 업무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4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요.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받고 있지만 작업 지시, 작업 배치 등은 정규직 지원반 반장, 그러니까 도급사에게서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파견법 위반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파견법 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만으로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지휘 명령, 이거를 좀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 내용은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페트롤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죄를 위하여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페트롤을 하고 있는 경우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뉴스나 신문 브리핑을 보면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안전 페트롤 같은 경우도 직접 업무 지휘를 명령을 시행을 하면은 파견법 위반이고요.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은 파견법 위반이 아니고 또한 그 안전 페트롤 용역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파견법 위반 여부인데요. 간호조무사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는 파견법 대상 업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상황에 의한 자문자답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감독자가 현장 대리인이 아닌 도급사 직거래에 직접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입니다. 건설진흥법에 의한 감리 업무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고요. 공사 통보서에 의한 업무 지시 및 업무 협의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인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에게 공사 통보서를 내려서 그 공사 통보서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상기사항과 관련이 없는 공사 수행 업무를 직접 지시할 경우 그때는 파견법 위반이 돼서 7년 이하의 징역을 사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직접 지휘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공은 도급사 관리 책임하에 시행되므로 현장 대리인 외에는 작업 지시는 하지 않으며 최근 그 산안법을 보면은 안전 관련 내용, 안전 규정 이행 요구 이 사항은 파견법과 관련이 다소 없고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오더라도 안전 규정 분야는 파견법으로 이렇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